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 시간입니다. 오늘도 맑고 초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도 미국발 훈풍을 받으면서 양지수 모두 맑은 날씨 보여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업종과 테마별 날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와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공장에 전기차용 LFP 배터리 생산 라인을 설치한다는 소식에 오늘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맑은 날씨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LFP 배터리 관련주들이 온화한 날씨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29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급등세를 보였죠. 이에 국내 반도체주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업황 개선과 선거 이후 경기 부양책 수혜 기대감으로 인해서 건설주가 연일 쾌청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날씨입니다. 오늘 GS건설에는 연일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IBK투자증권은 GS건설에 대해 자회사 이니아 매각 후 주가 재평가와 함께 투자 매력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올해 2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같은 전망 속에 주가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다음은 SM입니다.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던 SM의 지분 전량을 중국 텐센트에 매각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SM 주가 장 초반에 강한 햇살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 웨더였습니다.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의 HBM사 12단 제품 공급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HBM사가 최초로 탑재되는 엔비디아 루빈 플랫폼의 출시 일정 등이 구체화되는 대로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SK하이닉스는 청주 MC5X 팹 완공과 함께 양산 준비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마이크론과 삼성도 HBM3위로 추격 중이나 SK하이닉스는 기술 우위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네, 계속해서 데일리 아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SS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양지수 모두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 반도체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2차 전지주들이 살아나다 보니까 시장이 좀 온기가 확산이 된 것 같은데요. 오전장 어떻게 보셨나요?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이 이제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이런 양상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날 뉴욕 증시가 휴장했을 때 우리가 강한 흐름들 좀 보였다가 화요일 날 어제 또 약세였다가 오늘 또 다시 강한 흐름들 좀 보여줬죠. 물론 외부적인 변수가 있긴 있었죠. 뭐 트럼프 관세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 시장의 휴장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뭐 엔비디아의 이제 그 실적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는 부분들이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강세 장세로 좀 돌아서는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강세장이다라고 좀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변동성을 나타낼 때 하락 변동성보다 상승 변동성이 크다라는 점 지난번에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린 어제 이제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 있어서 그 올라가는 것만 올라가는 건 그래. 오늘 새롭게 뭐 2차 전지 올라가고 반도체 올라가고 올라가는 건 좋아.
그러면 조선방사는 어때? 이 그동안 올라왔던 것들. 근데 이게 이제 쉬어가는 모습들이죠. 크게 이제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보다는 잠깐 쉬어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왜냐 다른 것들이 지금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 흐름들을 예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 오늘 2차 전지까지 강한 흐름들이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분위기가 좀 잡아가면 근데 저는 이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봐요. 이것을 다음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다음 주면 우리가 이제 선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이 되겠죠. 뭐 국민의힘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출범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6월달 초에 연휴를 하면 3거래일밖에 없어요. 보통 이렇게 연휴를 앞두면 적극적인 매매가 들어올까요? 소극적인 매매가 들어올까요? 소극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죠. 네. 더군다나 새 정부가 이제 뭐 지금 뭐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은 불확실성이죠. 그리고 트럼프 관세 정책이 아직 상수로 살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번 주에 들어올까요? 저는 여기에 이제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그 인사이트를 얻어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 하루짜리 갖고 얘기하기는 쉽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내일, 모레까지 이런 상승 흐름이 이어진다라면 다음 주에 휴일을 신경 안 쓰고 지금이야말로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다라고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이게 또 하루짜리로 끝나는 거 아니야?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자 쪽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승 쪽에 전반적으로 보면 다음 주 무시하고 나는 그냥 살래라는 그런 그 시장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강하게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가 조금 더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죠. 1.7% 넘게 상승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의 흐름이 내일 모레까지 이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저가 매수 관점으로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전략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또 시장 속에서 뜨거운 종목들 데일리 핫스탁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 핫스탁 세 가지 테마 오늘 또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테마부터 만나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테마는 반도체 들고 왔습니다. 29일에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간밤 미국 증시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국내 증시 내에서도 반도체주들이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죠. 특히나 HBM 관련주, 이 엔비디아 밸류체인단에 있는 종목들이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과연 이 시세가 이어갈 수 있을지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엔 테슬라의 급등과 더불어서 LFP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최근에 워낙에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되실 것 같거든요. 소장님과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테마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건설 테마 들고 왔습니다. 연일 건설 테마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선 후보 누가 되든 간에 이 건설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수혜를 얻을 것이다라는 입장이 우세한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연일 또 계속해서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의 동력이 더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테마 만나봤는데요. 하나씩 소장님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테마 화면을 통해서 만나봤는데요. 하나하나씩 전략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섹터를 들고 왔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일단 29일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국내 증시 내에서 반도체주들이 강세 흐름을 가져갔는데 소장님께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도 이 랠리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계신가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새로운 모멘텀이 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조금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예를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저보고 맨날 몸무게를 빼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내 앞에 일주일에 한 번씩 체중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쩔 때는 0.5g씩 빠지고 그러는데 어쩔 때는 0.5g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물론 이런 미세 변동성은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빠져야 된다는 거죠. 자,
엔비디아의 실적은 미세 조정이 있더라도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반영에 대한 부분도 물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새로운 모멘텀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 향후에 대한 가이던스도 이제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중동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대규모 반도체를 사겠다 뭐 이런 뉴스들까지 있으면서 전반적인 내러티브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매우 고무적인 현상 중 이제 긍정적인 실적이 이제 가이던스가 뭐 대략 한 440억 달러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켜질지 여부는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오늘 꼭 이것 때문에 올라갈까요?라는 분들을 보면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수급이 좀 들어온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쪽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HBM의 호조에 대한 어떤 기대감. 물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HBM4 12단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삼성전자는 여전히 조금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온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꼭 엔비디아만이 아니라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수가 이제 그 동안에 향후 이제 전망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모멘텀 우리가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 조금 55,000원. 안타까워요. 지금 이제 아직도 삼성전자가 55,000원? 이렇게 본다라면 뭐 올랐다고 하더라도 뭐 이제 깜짝 놀랄 정도의 수준이다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그 역할이 두 가지죠. 하나는 한국물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전 이유가 좀 별도라고 봐요. 오히려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은 하이닉스다. 왜냐하면 GPU와 HBM은 한 몸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여기에 아직까지는 끼지 못했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오늘 한국물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외형적인 모습은 같아 보이지만 서로가 각기 다른 이유로 움직이고 있는 현상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반도체주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분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지금 전반적으로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외국인의 수급까지 들어오고 있죠. 이에 따라서 우리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반도체주 굉장히 많잖아요. 이 내에서 소장님이 좀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늘 제가 그동안에 이제 이데일리에 나오면서 계속 항상 말씀드렸던 게 이제 20만 원에 대한 안착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20만 원을 이제 갭으로 띄워놓은 상태에서 상당히 좀 안정된 흐름들이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21만 원 이하에서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20만 원 이하에서 분할매수 관점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21만 원 또 다소 좀 높더라도 여전히 매수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HBM에 대한 퍼포먼스를 하이닉스만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현재로서는 찾기 어렵다. 삼성전자는 이제 플러스 알파죠. HBM에 붙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현재 구간 내에서 놓고 본다라면 특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구간 내에서 공매도가 많이 늘었거든요. 특히 개인들의 공매도가 많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21만 원 돌파하게 된다라면 그 물량들의 쇼커버에 대한 유입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고점이 좀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반대로 그러면 저점도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 수렴형으로 만나게 되면 지금 구간에서 수렴형으로 만나게 되고 이때 당시 구간만 하더라도 어떤 구간이죠? 공매도가 없었던 구간이고 공매도가 있는 구간에 이 정도라면 이때가 더 탄력이 좋을까요? 이때가 오른쪽이 더 탄력이 좋을까요? 오른쪽이 탄력이 더 좋은 거죠.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보이는 건 20만 원 수준이지만 굉장히 강한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안타까운 것은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참 차트를 어떻게 만들어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거를 어느 분이 세더라고요. 지금 9번 바닥에 이제 부딪혔더라고요. 오늘 그런 부분들인데 물론 5만 원을 깨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저는 이제 차트를 볼 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삼성전자 차트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그냥 어차피 차트는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림으로 보시는 거죠. 지금 이 그림을 놓고 보면 매수 타이밍일까요? 아닐까요? 좀 애매하죠.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 차트면 야 5만 5천 원이면 매수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림만 놓고 본다라면 이게 이런 차트에서 내가 지금 뭘 사야 돼? 상당히 좀 애매한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이게 시각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수급 유무를 이번 주까지 좀 봐야 된다.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은 이제 반도체 부품 중에 이제 고영인데요. 대부분 이제 부품 중 오늘 이제 CXL 관련주라든지 이제 액침 냉각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이제 부품주들이 이렇게 조정 퍼포먼스를 좀 보이고 있어요. 따라서 부품단에 있는 것은 CXL과 액침 냉각들은 테마가 도는 거고요. 그건 이제 미래 먹거리고요. 현재 먹거리는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반도체 대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고영까지도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오후장 그리고 시장 보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섹터는 2차 전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이 연일 하락세를 보이다가 또 호재성 모멘텀으로 인해 상승했다가 어제는 하락했고 오늘 또 추가적인 LFP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전략을 잡기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워낙에 변동성이 강해서 어떻게 그렇죠.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들어주는 듯 들어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인데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좀 강하죠. 상당히 바닥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지금은 좀 두려운 구간에 와 있다라고 좀 애매한 구간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닥이라는 것은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이 오늘이 바닥입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바닥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나고 나야 바닥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구간이 바닥을 만들어가는 구간인 건지 아니면 휩소 또 하나의 속임수인지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야 판명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앞서 제가 언급드렸다시피 지금 2차 전지가 오늘 강하다라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에 어떤 그런 변동성, 그러니까 휴장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도 오늘 2차 전지가 강하기 때문에 저는 50% 이상 바닥일 가능성에 좀 무게중심을 좀 두고 싶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가능성이기 때문에 또다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는 부분들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 저는 오늘 매수 구간이 아니라 내일보다는 금요일 날 강하면 이거는 정말 바닥을 찍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오늘 지금 이 정도라면 내일까지는 당연히 플러스가 나와요. 그런데 금요일 날 또 변동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변동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오후장까지 버텨주고 금요일 날 간다라면 굉장히 바닥을 한번 좀 찍었다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서는 바닥론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LFP 배터리를 또 이제 이렇게 뭐 우리가 만들어낸다 뭐 이런 건데 그러면서 또 캐즘에 대한 어떤 극복 얘기가 나오는데 한 가지 오해가 캐즘은 공급단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요단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전기차를 사고 2차 전지를 구매해야 이제 캐즘이 없어지는 거지 공급을 한다 그래서 캐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LFP 배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경쟁에서 뛰어들겠다. 그래서 캐즘을 극복하겠다. 저는 그 논리 자체는 공급을 해가지고 캐즘을 나타내겠다? 그럼 제가 항상 예를 들어드리는 것처럼 XR 기기는 공급이 나오는데 왜 캐즘이 극복이 안 됐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프랜차이즈 치킨도 새로운 메뉴를 계속 만들어내요. 근데 제가 먹는 것은 거의 뭐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그 메뉴들을 또 지나고 보면 1년 뒤에 보면 사라져 있어요. 그게 바로 캐즘은 수요자가 결정하는 거지 공급자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이번 주에 많은 분들이 이 주식을 삼으로써 2차 전지가 바닥을 좀 찍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한 가지 그런데 이제 또 부정적인 얘기가 또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가 돌아서게 된다라면 단기적으로 주가 퍼포먼스가 보이는 거죠. 삼성전자가 지금 55,000원인데 어제의 삼성전자와 오늘의 삼성전자가 다른가요? 아니죠. 네. 근데 어제는 정말 55,000원 푹 깨고 내려가네. 그런데 오늘 또 올라오는 건 왜 근데 수급이 붙으니까 갑자기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역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수급이 붙으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아직까지는 우리는 놓지 말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번 주가 좀 분수령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그리고 금요일까지도 강세로 이어질 경우에는 추가적인 반등의 모멘텀을 좀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2차 전지 내에서 또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그 부분일 것 같거든요. 대형주도 오늘 가고 있고 LFP 배터리 관련주들도 가고 있는데 어떤 종목 중심으로 좀 봐야 될까요? 어차피 LFP가 하는 것은 이제 테마적인 맞아요. 성격이죠. 우리가 이제 뭐 유리기판 CXL 유리기판, CXL, 액침냉각, LFP는 이제 테마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익히 잘 알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워낙 많은 학습, 순환매에 대한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쉽게 이제 접근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순환매가 빠르게 돈다라는 건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LG엔솔이 돌아서야죠. LG엔솔이 돌아서야 지금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테마를 가지고 매매를 치고받고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LFP 그런 걸 원하신다면 LFP 배터리하고 액침냉각과 CXL이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굳이 2차 전지를 볼 필요 없겠죠. 그런 부분들인데 결국 2차 전지가 돌아서려면 LG엔솔이 돌아서야 돼요. LG엔솔이 지금 분봉 차트를 놓고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죠. 오후로 갈수록 지금 오늘 일봉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윗꼬리를 안 달면서 점점 체력이 강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래도 붙기 시작했죠. 어제 거래량보다 거래량이 붙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1시 20분을 통과하는 구간인데 이 정도 거래량이라면 저는 바닥 가능성이 한 70% 정도 무게중심을 둡니다. 근데 항상
바닥을 찍은 듯 하다가 밀리고 찍은 듯 하다가 밀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100%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한데 한번 훅 밀렸던 거래량을 돌파해주면 결국 30만 원을 돌파해주게 된다면 LG엔솔 같은 경우 바닥을 잡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LG엔솔이 혼자만 갈 수 있나요? 에코프로랑 같이 가야죠. 에코프로랑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에코프로도 오늘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들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거래가 바닥에서 오히려 LG엔솔보다 에코프로가 거래량들이 좀 붙어요. 그러니까 상대성인데 여기는 거래량이 주는 듯한 모습들 보이죠. LG엔솔 차트입니다. 거래량이 주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보면 거래량이 약간 늘어나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죠.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시장의 관심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좀 봐야 되겠고 하락 구간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은 언젠가는 하락이 멈출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오늘은 이제 LNF 같은 경우 이제 테슬라발 뉴스로 인해서 테슬라 관련주로서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LNF가 지금 제가 얘기한 두 가지 모델에 대한 합의인 것 같아요. 거래가 늘면서 바닥을 형성했죠.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주가 반등세를 나타내죠. 에코프로와 LG엔솔의 차트를 섞어놓은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희망을 가져보자. 이렇게 조금 지금으로서는 희망이다라기보다는 희망을 가져보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차 전지 테마 내에서는 LG엔솔 그리고 에코프로, LNF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시장 보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테마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테마 같은 경우엔 건설주 들고 오셨습니다. 건설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연일 좀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대선을 앞두고서 어느 대선 후보가 되든 간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들 우세한 상황인데요. 건설주 내에서 또 어떤 종목들, 어떤 테마들 어떤 종목들 봐야 될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모멘텀으로 인해서 부각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원래 시발점은 정책적인 게 아니라 이제 영업이익의 증가였습니다. 맞아요. 영업이익이 이제 증가한다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그게 이제 강한 퍼포먼스가 보였고 여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붙은 게 이제 말씀하신 정책적인 부분들이 붙은 상황이면서 올라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건설주들은 이제 좀 짧게 언급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부터 매수 구간이다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매수 구간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달리는 만에 올라타자라는 건데 현대건설이 조금 조정받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 부분을 참고로 보신다면 이제는 차익을 실현해야 되는 구간이 아니겠나 좀 냉정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건설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연일 급등세를 보였으나 지금 당장은 달리는 말에 올라탈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우리가 차익 실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건설주 내에서도 그래도 여러 가지 종목이 있잖아요. 소장님께서는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된다고 보시나요? 일단 건설주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추천보다는 조금 이익을 챙기자라는 구간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1등주는 현대건설이었고 2등주가 GS건설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GS건설이 오늘 10% 넘는 퍼포먼스가 나왔습니다. 대량 거래가 나왔고요. 오후 들어서 이제 꼬리가 어떻게 달리느냐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GS건설 차트와 현대건설 차트를 동시에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GS건설이 오늘 10% 넘는 퍼포먼스를 보였기 때문에 과거 우리가 2차전지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면 야 이제부터 시작이야라고 봤습니다만 지금 이격도 그러니까 이동평균선과 그 봉가의 거리가 좀 벌어졌기 때문에 GS건설 같은 경우 오늘 충분히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가 현대건설에 있다라고 봐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 오늘 음봉 형태가 나왔죠. 계속해서 현대건설이 다 왔다라고 5만 원 정도면 다 왔다라는 것이 6만 5천 원까지 찍으면서 오늘 음봉이 나왔다라는 부분들 불과 어제 봉만 놓고 본다라면 현대건설이 더 가는 모양처럼 보이죠. 이 모양과 대우건설의 모양이 GS건설의 모양이 거의 흡사하다라는 측면이죠. 그런데 이 GS건설이 하루 지나고 나면 현대건설의 이러한 음봉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된다면 조금 우리가 조금 이익을 좀 챙기자. 이제는 정말 목에 찼다. 이제는 한 70% 정도는 확실하게 챙기자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현재 지금 GS건설에 대한 부분들 현재 지금 대우건설에 대한 얘기들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좀 덜 올라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건설사라든지 우리가 또 원전과 관련해서 또 대우건설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밑에 단에 있는 건설주들은 오늘 좀 보자. 하지만 GS건설마저 꺾이게 된다면 현대건설과 마찬가지로 다 같이 매도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건설주 내에선 GS건설, 현대건설 이익을 챙기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대우건설에 대해서도 전략 잡아주셨는데 전략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도체, 2차 전지, 건설까지 세 가지 테마 점검해 봤습니다. IS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기업 경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27일 CNBC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 24일 X를 통해 다시 하루에 24시간, 주 7일 일에 매달리며 회의실, 서버실, 공장 바닥에서 잠을 자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XAI 테슬라, 그리고 다음 주 예정된 스타쉽 발사에 초집중해야 한다며 우리는 중대한 기술들을 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글은 X가 일시장애로 마비된 직후 게시됐다. 머스크는 이번 주 X에서 발생한 가동률 문제에서 드러났듯 운영 전반에 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발언은 스페이스X의 스타쉽 로켓 발사를 앞두고 나온 것으로 스타쉽은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폭발했다. 머스크는 발사 직전 라이브 스트리밍을 예고했으나 이후 이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최근 머스크는 정치적 활동을 줄이고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며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반발로 테슬라 판매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주고 있는 1313 챌린지 18주차 챌린지 진행 중에 있고요. 6가지 종목 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종목들 현황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토니모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편입을 했고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성장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종목 지금 소폭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은 제일일렉트릭입니다. 이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 의지에 전력망 부품 독점에 대한 공급사로 부각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또 포트에 편입을 했는데 지금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테크윙입니다.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반도체 자립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장에서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HBM 관련주 특히나 반도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장에서 4% 넘게 빨간불 켠 채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더 볼만한 구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슈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HD 현대와 하나오션이 해양 방산 기술 경쟁을 한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조선주들에 대한 업황 전반적으로 그리고 하나오션 추가적인 모멘텀이 더 있을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두 종목 더 있는 상황이죠. 태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같은 경우엔 미국의 조선소 제재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또 상승세를 가져갔는데 최근에 또 오늘장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더해졌죠. 1만 파이 초대형 단조 독점을 했다라는 소식에 오늘장에서 6% 넘게 상승세를 가져갔는데 이미 지금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11% 넘게 또 성공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폴라리스 AI입니다.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I 정책적인 모멘텀으로 인해서 정책주로도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현 시점에서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서 다시금 폴라리스 AI에 강한 매수세가 쏠릴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폴라리스 AI까지도 또 파트너님과 함께 현 시점에서 우리가 볼만한 구간이 있을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가지 종목 편입이 되어 있는 1313 챌린지 누적 성공률은 어느 정도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성공률 같은 경우에 18주차 17.23% 성공률을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이데일리온 이용철 파트너님 모셔보고 추가적인 이 종목에 대한 진단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용철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용철 파트너입니다. 자, 이렇게 17%에 대한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 1313 챌린지인데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과정 안에서 한 종목씩 리뷰해 나가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새롭게 종목들 편입하는 시간까지 소개해드리는 시간까지 가져갈 예정이니까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할 종목은 바로 토니모리입니다. 토니모리의 경우에는 이틀 연속해서 여러분들께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소폭은 쉬어가는 모습이죠. 근데 이 쉬어가는 모습이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듯이 중요 지지 라인대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 견고한 8,500원 중요 지지 라인대에서는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8,700원 현재 구간대에서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라인대까지 내려왔을 때에는 강력한 기술적 반등 흐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단에 보시면 이 스토캐스틱이라고 이 보조 지표가 있습니다. 이 스토캐스틱이 침체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임박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침체 구간을 벗어나면서 다시 한번 반등 랠리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상승하는 흐름들 조금 더 이번 주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이죠. 제일일렉트릭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이 종목도 상승 추세 안에 있는 종목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중요 지지라인대를 체크해 드렸어요. 지금 이 화면에 좀 잘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제 그어드렸던 선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그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제가 체크를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025년도 4월 9일과 2025년도 5월 20일 날 저점을 동시에 지지를 받아주면서 최근까지도 전 거래일이죠. 장중 4%까지 하락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가 기준으로는 이 상승 추세 안에서 종가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약세 흐름도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 안에서 마무리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단기 조정폭 지지를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홀딩하면서 다음 상승 파동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이죠. 테크윙 보도록 할 텐데요. 테크윙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나서 다음 날 좀 아쉬운 흐름을 보였어요. 장중에 6%까지 조정을 받았지만 분봉 기준으로 바닥권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나서 마이너스 6%대에서 마이너스 3%대로 조정을 마무리를 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장중에 5.48%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고가를 확인하고 나서 일정 부분 이 상승폭을 축소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 안에서 여전히 등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 종목을 좀 더 크게 봤을 때에는 고점과 고점을 낮춘 이 하락 추세, 아직은 하락 추세를 완벽하게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1차 하락 추세는 이미 2025년도 4월 23일 날 장중 14%라는 급등 흐름으로 이 하락 추세를 돌파했죠. 그러면 이 돌파했을 때 14%의 급등하면서 거래량 기준으로도 대략 2025년도 4월 23일 날 130만 주가 동반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캔들은 등대 캔들로 볼 수가 있어요. 이 등대 캔들이 발생하면서 2025년도 1월부터의 4월 달 이 단기 조정폭 안에서 추세를 전환시켜주는 추세 전환 돌파 패턴에 해당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등대 기법 안에서
이 추세 전환 돌파 패턴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추세가 상방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에 조금 눌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중요 지지 라인대인 32,0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하는 흐름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추세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번 상승 파동에서는 전 고점 라인대죠. 39,700원 라인대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돌파에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이 전 고점 라인대까지는 도달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상승하는 흐름들 극대화시켜 나가면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이죠. 하나오션 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대를 견고하게 다지고 올라오는 종목으로 제가 선정을 해서 함께 소개해 드렸죠. 보시면 2025년도 4월 이후로부터 조정 파동. 자, 2025년도 정확하게 날짜를 말씀을 드리면 4월 10일입니다. 고가가 28%인데 이 고가의 흐름은 프리마켓에서 적은 거래량으로 동반된 상승 흐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자, 4월 11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날 장중 7.42%로 중요 저항 라인대를 강력하게 돌파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73,800원 라인대가 저항 라인대에서 지지 라인대로 전환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로부터는 이 73,800원 라인대에서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보였습니다. 여러 번 지지를 받았죠. 5월 달만 하더라도 두 차례나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이번 상승 파동에서도 충분히 82,500원 라인대를 돌파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폭과 하단폭이 굉장히 응축한 흐름이죠. 그만큼 에너지를 강력하게 모아가고 있는 상승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에너지를 모아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강하게 돌파했을 때 거래량 기준으로 잡아드리면 2025년도 4월 29일 날 동반되었던 장중 3천만 주 정도가 되죠. 여기에 한 80%, 한 2,400만 주에서 2,500만 주 정도에 대한 거래량이 동반됐을 때에는 전 고점까지의 슈팅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거래량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이죠. 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태웅입니다. 이 태웅의 경우에는 어제 소개해드리고 나서 오늘 하루 만에 장중 17%까지 급등에 성공을 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목표가를 21,000원으로 선정을 했는데 21,000원을 초과해내는 22,200원대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죠. 하지만 우리가 목표가를 21,000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상승률, 성공률은 21,000원 기준으로만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1차 목표가 초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1차 목표가에서 익절 처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가까지 내려왔을 때 재공략하는 흐름 가져갈 예정인데요. 그때는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든지 혹은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 다시 한번 타점 잡아드리면서 우선 태웅은 1차 목표가 달성 익절 처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폴라리스 AI 보도록 할 텐데요. 폴라리스 AI의 경우에는 전거래일 장중 10%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고요. 이 상승폭을 축소를 했죠. 저희는 1313 챌린지는 2시 기준으로 매수가를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2시 기준, 전거래일 2시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공략했던 이 시기보다는 훨씬 더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그 현재 구간에서도 공략했던 공략 시기보다는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제가 메리트 있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미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25년도 기준으로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3,700원대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저가 기준으로 2,050원까지 떨어졌죠. 그렇게 하락 추세를 강력하게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5월달 기준으로 이 하락 추세를 강력하게 돌파하고 나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3차례 더 올라갔죠. 그 이후에 윗꼬리를 계속해서 달았습니다. 이 윗꼬리를 다는 캔들이 고가에서 발생했을 때랑 저가에서 발생했을 때랑 다르게 이름이 불려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중간에 위치했을 때는 매물대 소화 캔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번 매물을 소화해내는 이 과정 속에서 이 꼬리를 먹고 올라가는 흐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약보합권 흐름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추세적인 상승세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 홀딩하며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313 챌린지 정말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보면요. 우리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략들이 정말 톡톡히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움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 초과 달성을 하기도 했는데 1313 챌린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전략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파트너님이 1313 챌린지도 굉장히 반응이 좋은데 우리 파트너님께서 매일 또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시청할 수 있을지 그런 방법들 궁금할 것 같거든요.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카메라 기본 어플 실행하셔서 가만히 가져다 대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교육방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 교육방 안에서 기존에 공략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1차 목표가 잡아드리고 2차 목표가 혹은 익절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드리면서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강력하게 부각받을 수 있는 뉴스, 이슈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해당하는 종목들이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 개장 전에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단기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공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기준들 함께 자료들을 참고해 나가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2시 10분에 여러분들 함께하는 온라인 무료 공개 교육방이 공개 방송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공략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로서 다시 한번 저가에서 잡아볼 수 있는 종목들. 우리 1313 챌린지는 단기 포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는 종목들을 공개해드리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조금 더 여유 있게 긴 호흡으로 상승한 흐름들을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종목들을 함께 공략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길게 긴 호흡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한 무료 교육방 참고해 보셔서 온라인 교육 방송까지 참고하셔서 전략들을 세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이용철 파트너님께서는 이 종목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도와주실 예정이기 때문에 투자 전략 여러분 우리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오늘 또 2가지 종목 편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종목 또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2 종목은 QRT와 갤럭시와 머니트리 2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QRT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그동안 반도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계실 텐데요.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이슈가 하나가 나왔죠.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이 엔비디아로 HBM4 이 신제품을 납품하는 부분에 대해서 곧 납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랜만에 반도체 관련주들의 훈풍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게 여기에서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했던 DI의 경우에는 10%가 넘어가는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게 오늘만 해도 10% 가까운 상승 흐름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과열되어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소개해드리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개해드리지 않았던 종목들 이제야 저가에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서 QRT를 가지고 왔고요. QRT의 경우에는 국내 유일 반도체 신뢰성 테스트를 하는 기업입니다. 이 신뢰성 테스트를 하고요. 종합 분석 서비스를 각 기업에 제공하는 국내 유일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HBM4 이 신제품이 납품이 되고 여기에 관련해서 좀 더 계속해서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서 좀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으로 제가 QRT를 가지고 왔고요. 중국과 미국 실리콘밸리에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 법인을 설립하면서 이 해외 글로벌 영업망을 대폭 확장을 하면서 공급망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가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는데 이 관세에 대한 영향권 안에서 물론 영국에 대한 관세를 좀 더 유예하면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아직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반도체 기준은 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QRT의 경우에는 AI 반도체 전문 팹리스 기업이죠. 이 리벨리온과 지난해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작년 11월 달 MOU를 체결을 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QRT 여러분들께서 저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어서 가지고 왔고요.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1313 챌린지를 함께 공략하는 이 과정, 정말 뭐 13%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시장이 약세장임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종목을 제가 좋은 종목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단기간에 과열된 종목들뿐만 아니라 좀 더 전략적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뭐 어느 기간대에는 돌파하는 종목들 혹은 어느 기간대에는 좀 눌림목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공개해 드리는데 이번 주에는 조금 더 태웅이 하루 만에 목표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가져가면서 저가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로 가지고 왔는데요. 자, 2024년도 11월 달 9,880원 저가를 확인한 이후에 저점을 올리는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승 추세가 굉장히 완만하죠. 이 각도 자체가 급격하지가 않고 완만합니다. 그리고 이 2024년도 저가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저가와 저가를 잇는 이 상승 추세 보시면 저점과 저점을 이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정확하게 꼬리를 지지받고 반등에 성공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정확하게 이 상승 추세 안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이죠. 따라서 이번 2025년도 5월 21일 날 13,800원대까지 상승을 했고 그 상승폭이 축소됨에 따라서 단기간의 눌림 파동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의 초입 구간에 위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손익비도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반도체 관련주들의 훈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납품을 하게 됐을 때에는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그 해당하는 반도체 관련주들의 강한 상승 흐름, 회복세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면 목표가는 13,600원, 전 고점 부근이죠. 손절가는 11,900원 기준 잡고 이번 주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갤럭시와 머니트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의 경우에는 이 종목은 대표적인 가상화폐 관련 수혜주 중 한 종목입니다.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고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이 가상화폐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흐름에 대해서 이 갤럭시와 머니트리의 경우에는 이 갤럭시와 메타버스 자회사로 이제 흡수합병을 하면서 이 NFT와 메타버스 부분에 대한 가상화폐에 대한 이 사업 영역을 확대를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역 사랑 상품권 예산을 1조 원까지 요구한다라고 밝혔는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대선과 조금은 연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선이 끝난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상승 모멘텀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갤럭시와 머니트리의 경우에는 전자화폐 관련주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직접적인 수혜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STO에 대한 법제화 기대감은 한동훈 한동훈 전 대표죠.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까지도 계속해서 밀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이 STO 법제화에 따라서 이제 좀 기대감, 확실히 법제화가 될 수 있는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더 앞으로에 대한 수혜,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이 종목은 굉장히 매력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차트를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9월 달에 4,000원대에서 정말 2달 만에 14,000원대까지 3배가 올랐죠. 오르고 나서가 중요합니다. 이 오랜 기간의 하락폭,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모두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2023년도 말부터 2024년도 중순까지의 하락폭을 뛰어넘었죠. 그 이후로부터는 비추세권 안에서 박스권 횡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횡보 구간을 보시면 시장이 글로벌 증시가 아무리 급락한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6,6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나서 고가 라인대도 10,000원대 라인대 안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중간 수준의 위치에 있죠. 중요한 건 바닥권을 잡지 않아도 충분히 이 상단까지 아무리 못해도 9,500원 라인대까지는 상승 탄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박스권 흐름 안에서 공략을 해드리면 목표가는 9,150원, 손절가는 7,700원 기준 잡고 이번 주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종목 또 편입을 해주셨습니다. QRT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주로 우리가 저가에서 또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STO 관련주로 우리가 추가적인 상방을 열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략 참고해 보셔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네, 마켓나워 3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